엄마의 고민, 중3 학부모님의 고민입니다. 생각과 손의 속도 차이로 인한 실수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사연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공하던 아이인데 이제 예비 고1이 되어 근처에 있는 학원에 보내려고 가서 테스트를 수상하 수원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비 고1이 된다라는 부분이 지금 중3이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수상하 수원까지 봤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홍공을 하면서 혼자서 수학 상이랑 하랑 그 다음에 수원까지 공부를 했다라는 거니까 아이가 매우 성실하게 열심히 잘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후 결과를 상담해 주신 수학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풀이 과정을 보니 테스트의 문제 정답률이 높진 않아도 아이가 풀었던 문제 혹은 시도하고자 했던 문제의 접근 방식은 다 정확하다. 시간 내에 못 푼 문제, 개념을 잊어버려서 못 푼 문제, 실수 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풀이 실수의 원인에 대해 몇 가지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아이가 생각하는 속도와 손이 움직이는 속도의 차이가 있기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학생은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편인 것 같은데 손 속도와의 미스매치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자, 일단 이 내용까지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홍공으로 중학교까지 홍공으로 열심히 공부한 아이고 수상, 수어하, 수원까지 공부를 했는데 학원에서 테스트를 본 거죠. 학원에서 테스트를 봤다. 자, 근데 테스트를 수상, 수하, 수원 이렇게 봤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나 봤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먼저 판단해야 될 게 뭐냐면 테스트를 3학기 과정을 본 거거든요. 이 양이 꽤 됩니다. 3학기 과정을 봤어요. 자, 그런데 항상 테스트라는 것은 뭐 학원 테스트든 학교 시험이든 준비하지 않으면 점수가 잘 보기가 힘듭니다. 얘가 따로 준비를 안 했으면 점수를 잘 보기가 힘들어요. 준비해야 됩니다. 황소 수학 그런데도 그냥 준비 안 하고 봤더니 떨어졌는데 그 시험 경향에 맞춰서 준비했더니 가장 탑반 됐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테스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험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이가 이렇게 3학기 과정이나 되는 이런 많은 양을 뭐 열심히 준비해서 볼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예전에 공부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원에서 보는 테스트는 이제 학원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 그 상태를 보려고 테스트를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열반을 나누거나 학원에 입학이 가능한지 여부, 그 실력을 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보는 경우도 있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이 어떤 형태로 테스트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이가 이 과정, 이 세 과정을 다 준비하고 볼 가능성이 희박한 거죠. 희박하다 보니 거기서 드러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드러나는 문제가 봤더니 틀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내에 못 푼 문제, 개념을 잊어버려서 못 푼 문제, 뭐 실수. 자, 이런 부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양의 테스트를 봄으로 인해서 테스트 양이 많다 보니까 아이가 제대로 테스트 공부를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인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상태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아이 상태를 판단하기 힘든 테스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범위가 많기 때문에 얘가 정말 제대로 못하는지 그런 걸 판단하기 힘들죠. 왜냐면 복습하면 또 잘하는 아이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이가 생각하는 속도와 손이 움직이는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선생님이 좀 나름 문제, 아이가 본 문제를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테스트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저런 어떤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풀이하는 방식을 좀 바꾸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한 줄씩 한 줄씩 풀라고 보통을 얘기하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그 방식이 맞는 건 아니다. 아무튼 학생에 대한 재평가가 맞는지 이 학생을 한 번 더 지켜보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사정이 생겨 그 학원을 다니지 못하게 됐어요. 상담해 주신 선생님의 말씀이 제 머릿속에 계속 남는데요. 생각이 손보다 빨리 가는 경우 혹은 손이 생각보다 느린 경우에는
결국 손을 빨리 움직이는 연습을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혼자 많은 문제를 풀었던 건 아니니 많은 문제를 풀어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풀이 과정을 일일이 다 적기보다는 어떤 부분에서는 축약을 해서 적는 것을 연습하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가 문제 푼 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단은 이 상황, 테스트를 수상하, 수원 세 과정을 봤다라는 상황만 가지고 봤을 때는 아이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정확하게 모를 때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접근 방식은 다 정확하다. 이 접근 방식은 다 정확하다라는 평가가 보통 오답이나 복습이 충분히 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오답이나 복습이 충분히 되지 않았을 때 보면 어느 정도 대략 문제를 풀면 뭐 50%에서 한 70%까지 맞는데 뒤에 마무리가 안 돼서 답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모를 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범위가 너무 넓고 아이가 그 넓은 범위를 꼼꼼하게 복습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일단은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속도와 손이 움직이는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작업 기억력이 약하다라는 거죠. 작업 기억이란 게 뭐냐면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보면 문제를 풀면서 그 풀이 과정과 어떤 조건들을 집중력 있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계속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풀이 과정이나 그런 조건들을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잊어먹거나 까먹거나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맞다가 뒤에서 답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문제를 풀어가다가 앞에 조건 중에 뭐 정삼각형이나 조건이 있는데 그걸 까먹고 이상하게 썼거나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생각하는 속도하고 어떤 손이 움직이는 속도보다는 작업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고 작업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식을 꼼꼼하게 써서 빈틈없이 조건들을 누락하지 않고 예를 들면 문제 개요를 작성한다라든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문제 개요 작성을 한다라든지 해서 그리고 꼼꼼하게 식을 써나가는 과정에서 문제를 풀어야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업 기억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집중력을 높여야 되는데 그 집중력을 높이는 게 힘들다라면 이런 식 자체를 꼼꼼하게 쓰면서 자기가 누락되지 않게끔 그런 문제 푸는 과정에서 조건들이 누락되지 않게끔 하면 되는 것이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틀린 부분들은 보통 뇌과학적으로 작업 기억력이 얘가 떨어진다. 그럼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뇌의 용량, 뇌에서 작업 기억,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조건이나 그런 것들을 기억해서 문제를 푸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식을 더 꼼꼼히 써야 되고 개요 작성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잊어먹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중에 이런 것도 있죠. 식을 축약을 해서 적는 것을 연습하면 되나요? 라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 뭐 경시급이라든지 아니면 1등급을 받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작업 기억력이 뛰어납니다. 아이들 문제를 푸는 거를 보면 머리와 그리고 손과 뇌가 일치가 되죠. 풀이 자체가 많이 없어요. 연습장에 꼭 필요한 것만 적고 일부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연습장에 적고 그래서 이런 작업 기억력이 높은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풀이가 적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작업 기억력이 높지가 않은 것 같은데 풀이를 줄이는 게 해결 지점 같진 않고요. 그냥 제가 볼 때는 복습과 오답을 충실히 하면 될 것 같고 보통 일반적으로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풀이나 식을 제대로 못 세워서 꼼꼼히 못 풀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풀이와 식을 쓰도록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수학을 이제 또 아주 잘하는 어떤 급, 한 1등급 정도 가는 그런 급에서는 풀이나 식을 꼼꼼하게 안 쓰더라도 작업 기억력이 높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연습장에 적어도 문제를 잘 풀죠. 답도 맞고. 그 전체 과정들을 머릿속에 계속 기억하면서 문제를 푸니까요. 그런 경우 작업 기억력이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풀이를 생략해도 됩니다. 필요한 것만 넣고 풀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아이의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약간 모순적인 내용이죠. 얘가 만약에 작업 기억력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풀이 과정 혹은 조건, 문제에 들어있는 조건, 그리고 개요 작성 뭐 그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하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들을
그렇게 하나씩 누락되지 않게끔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답이 나오는 거고, 작업 기억력이 높은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생략을 해나가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그 문제 푸는 집중력이 높으니까요. 어머님이 이걸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평상시에 실수를 하냐 안 하냐 이걸 하나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혼공을 하다 보니까 인출 연습이 부족하잖아요. 인출 연습. 이 끄집어내는 연습이죠. 장기 기억에 집어넣었다가 그걸 끄집어내서 푸는 그런 연습들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인출 연습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를 보면 한 50에서 70%까지는 얘가 풀 수 있지만 마무리가 안 돼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생각의 속도와 손의 속도의 차이인 것 같진 않고 많은 양의 범위로 인해서 제대로 복습이 안 됐고 혼공으로 인해서 아마 인출 연습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복습도 안 됐고 인출 연습도 안 됐죠. 그러면 장기 기억에 얘가 공부한 게 잘 저장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 50에서 한 70% 정도는 맞을 수 있어도 마무리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혼자서 공부를 하게 되면 편하게 풀기 때문에 작업 기억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작업 기억력은 빨리빨리 문제를 풀려고 집중하면서 많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작업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식을 쓰고 그 다음에 조건을 쓰고 개요 작성을 해서 자기가 누락되지 않게 문제 푸는 연습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